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IDS 김영찬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번 올해 트리플 AI에 나온 OWQ, Outlier Aware Weight Quantization for Efficient Fine Tuning and Inference of Large Language 모델에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을 한 모델, 그 양자 논문인데, 액티베이션 있는 아웃라이어를 좀 어웨어하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까지 진행을 해서 성능을 좀 끌어올린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인트로에서 백그라운드는 이제 LLM에 관련된 내용이랑 양자화랑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 튜닝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에 대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언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릴레이티드 곡에서 LLM에서 양자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 살짝 드리고, 그다음에 프로포저 메소드에서 뭐 프로블럼 디파인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OWQ라고 해서 아웃라이어 어웨어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이랑 이제 위크 컬럼 튜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튜닝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실험 결과랑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LLM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GPU에서 많이 돌렸지만 이제 더 커지고 있고 GPT-4도 추정하기로는 이제 거의 2테라에 가까운 크기 사이즈 모델 크기가 돼서 이제 GPU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모두 이제 요구되는 메모리와 연산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래서 이제 모델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효과적으로 이거 다시 트레이닝 과정에서 뭐 메모리나 연산량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코스트가 너무 커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PEFT라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이라는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LLM 크기가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전체 모델을 다시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프리즈하고 일부 파라미터만 좀 파인 튜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PEFT입니다. 이런 방법이 좀 제한되어 있고 이제 LLM에서는 제한되어 왔었고 특히 LLM에서는 이제 로라라고 해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랑 프롬프트 튜닝, 이제 프리픽스 튜닝 같은 내용들이 좀 LLM에서 또 특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허깅 페이스 깃허브에 라이브러리가 돼 있어서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LM에서 특히 양자와에 관련돼서 아웃라이어라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웃라이어를 좀 설명드리자면 특히 LLM에서 액티베이션 그 특정 채널에서 발생하는 절대값이 매우 큰 값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LLM 인트 8는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이쪽에 있는 게 베이스 라인이고 이제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이게 제로샷 성능이어서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8비트 양자를 진행했을 때 특정 이제 파라미터가 커짐으로 인해서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하고 아웃라이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양자화해야 될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양자하기 어렵다. 즉 아웃라이어로 인해서 LLM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액티베이션 양자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왔었고 뭐 다른 논문들은 해결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이 논문은 웨이트를 4비트로 양자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뒤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아웃라이어는 되게 굉장히 좀 저 분포 대비 되게 적은 양이 있지만 성능에 좀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에서 특히 양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 논문은 이제 웨이트를 4비트로 하고 액티베이션은 그대로 가져가는 양자 논문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OPTQ 뭐 이게 GPTQ랑 같은 논문입니다. 그리고 QLoRa하고 이제 본 논문인 OWQ에서 이렇게 좀 것들이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렇게 논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웨이트 8비트 그 액티베이션 8비트에서 이제 LLM 인터팔이랑 같은 논문이고요. 스무스 퀀트도 해서 이런 대표적인 LLM 논문들이 있지만 이렇게 액티베이션 양자화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아웃라이어로 인해서 액티베이션 양자화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논문에서 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위에 있는 OPTQ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게 이 OPTQ가 이제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가는 논문인데 이 논문 전까지 이제 웨이트 4비트로 양자했을 때 소타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도 이제 패시안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양자를 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LLM도 웨이트를 4비트 또는 3비트까지 양자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지만 이제 본 논문에서 이 논문을 깔 때는 약간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포즈 메소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가 양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좀 특정 고를 설정하고 이렇게
논문에 계속해서 전개를 하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양자를 통해서 아웃풋의 액티베이션 값이 달라지고 아웃풋 저희가 그 아웃풋 액티베이션 값을 가장 작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 전후의 액티베이션 값 차이가 가장 작은 양자화된 웨이트를 찾는 것이 저희가 그 궁극적으로 가져갈 목표로 잡고 이렇게 식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액티베이션 값의 차이가 가장 적은 퀀타이즈드 웨이트를 찾는 수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웨이트 x라고 해서 이제 기본 그 베이스라인의 수식이고 이게 양자화된 웨이트고 이게 그 인풋 x여서 이 차이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웨이트를 찾는 것이 저희가 목표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웨이트랑 x는 채널은 채널끼리 다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채널끼리 디컴포지션해서 그 값들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각 채널에 해당하는 애들의 웨이트 이 액티베이션 값의 차이가 가장 작은 웨이트를 찾는 게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기반으로 계속 그 논문을 전개하고 이 에러 텀은 이제 세컨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근사화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2차 테일러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저희가 이 값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웨이트를 찾기 때문에 저희가 뭐 2차 곡선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다 하면은 일계도 함수가 0이잖아요. 0에 가까우니까 이 값은 0에 근사화된 값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채널의 에러는 이제 웨이트의 퍼튜베이션, 즉 그 기존 웨이트와 양자화된 웨이트의 차이가 이제 이 델타 웨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미분 값인 헤시안을 통해서 이제 에러 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헤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고 이 값이 이제 x와 x 트랜스포즈의 값으로 곱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게 저희가 아웃라이어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x에서 아웃라이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이 채널이 아웃라이어가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시안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와 x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는데 이때 그 해시안 이 매트릭스에서 대각행렬을 보게 되시면 이 값에 이렇게 대각행렬에 이제 채널 아웃라이어들끼리 곱해지니까 굉장히 좀 큰 값을 나타내고 이 해시안의 대각행렬 가지고 어떤 좀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뒤에 센서티비티라는 값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이제 에러 값은 웨이트의 퍼추베이션이랑 해시안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논문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OWQ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 웨이트의 양자함에 있어서 웨이트와 이제 액티베이션에서 아웃라이어 있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해시안 값이 이제 아웃라이어 값을 좀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잠시만요. 네, 그리고 특정 채널에서 이제 에러 값이 매우 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림 3을 보시면 이 값이 이제 그 아웃풋의 에러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고 그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맨 뒤에 있는 값이 에러가 가장 큰 채널이겠죠. 그렇게 나열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끝쪽에서 갑자기 발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가장 큰 값이 그 가장 오름차순 했을 때 가장 뒤에 있는 애가 에러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웃라이어가 있는 채널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웨이트의 컬럼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위크 컬럼이라는 애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제 위크 컬럼은 앞서 말씀드린 그 아웃라이어와 관련된 웨이트의 컬럼을 이제 위크 컬럼이라 선정하고 이 식을 그 단순히 이거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시안의 이제 대각행렬의 요소들과 이제 퍼처베이션의 그 값을 포함한 이제 센서티비티라는 값을 통해서 이제 웨이트의 위크 컬럼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값이 웨이트 퍼처베이션이고 아까 해시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각행렬 값으로 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센시티비티를 이렇게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웨이트의 퍼처베이션의 해시안 값이 액티베이션 아웃라이어와 연관이 있는 걸 발견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웨이트 양자를 해야잖아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이 센시티비티로 구한 위크 컬럼 값을 위크 컬럼의 웨이트는 이제 그냥 풀 프시전 연산하고 나머지는 다 4비트 양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크 컬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덱스를 표현하기 위한 정수 하나랑
뭐 그 이걸 따로 빼놓고 이제 나머지 로우 프리션의 매트리스는 이 위크 컬럼이 있는 애들은 다 0으로 저장을 해서 좀 오버헤드를 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논문의 차별점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크 컬럼을 이제 16포인트로 저장하기 때문에 좀 큰 오버헤드가 아니냐라는 문제점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약간 이렇게 싱글 인덱스 인티저란을 통해서 위크 컬럼을 따로 빼서 표현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웨이트 원래 있던 앤데 얘네들이 위크 컬럼이고요. 얘네를 따로 빼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컬럼 인덱스를 넣어서 얘네들만 따로 저장되는 것이고 얘네는 이제 로우 프리시전 매트리스로 저장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좀 적다. 그리고 어큐러시 향상 대비 오버헤드가 좀 적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 웨이트를 이제 본 논문에서는 해시안과 그 퍼튜베이션으로 정의를 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논문에서도 비슷한 컨셉이 있습니다. 이제 웨이트랑 뭐 그 큰 값의 연관성을 차이를 좀 이 논문에서는 비슷한 컨셉의 논문에서는 그냥 웨이트의 매그니튜드가 높은 큰 값을 이제 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이 본 논문에서는 웨이트의 해시안이랑 퍼튜베이션으로 조금 정리를 했다라는 것을 좀 차별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를 굉장히 줄였다. 그리고 이 OWQ는 아웃풋 액티베이션의 에러를 좀 많이 최소화한 논문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지정한 점이 이제 위크 컬럼으로 선정한 애입니다. 보시면은 값이 큰 값은 아니고 여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값들도 있고 뭐 큰 값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간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라고 반영된 값이 아니고 해시안이랑 이제 퍼처베이션으로 반영이 된 값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이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OPT 모델의 좀 큰 모델 사이즈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플렉시티가 낮아서 성능이 좋은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OWQ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된 내용에서 이 본 논문에서 이런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센서티비티라는 값으로 정의한 위크 컬럼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위크 컬럼이 보통 양자의 에러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성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위크 컬럼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해도 성능이 좀 많이 오른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웨이트는 다 프리즈를 하고 그다음에 위크 컬럼만 가지고 파인팅을 했고 이렇게 파이팅이 진행한 게 이제 WCT라고 해서 공동 문동에서 제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GPU에서 실질적인 가속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드 커널을 뭐 제한했다고 커널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이제 3시간 내로 66 빌리언이죠. 빌리언 모델의 양자화가 가능했고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 연산을 믹스드 프리즈 아니고 믹스드 프로세스 연산은 이제 커스텀 커널 통해서 레이턴시는 3.21%만 증가했지만 이제 이런 가속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WQ와 이제 WCT의 개요도를 보여드리면은 아까 있던 그림인데 이제 X와 X 트랜스포즈 된 값을 곱해주면 이 해시안의 승계가 되고 이 해시안의 대각 승렬이 이제 아웃라이어를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값이랑 이제 웨이트의 퍼추베이션 값을 가지고 이제 웨이트의 위크 컬럼을 선정한다. 그리고 위크 컬럼을 선정한 값을 얘네들만 파인 튜닝을 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성능을 좀 많이 높였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OPT 모델이나 라마 모델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좀 측정한 이 표인데요. 먼저 이제 O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빨갛게 표시하는 게 이제 좀 큰 모델에서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좋은 거를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이 논문에서 비교하는 OPTQ 논문이랑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비트 양자까지도 이제 좋은 성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테이션 돼 있는 애들은 이제 모델 크기가 좀 작아서 위급 컬럼으로서 좀 선정하기 어려워서 사용을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좀 적은 양의 위급 컬럼을 가지고 이렇게 양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TS랑 AO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뭔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 옵션이 이제 OPTQ의 GitHub에 추가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OPTQ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넣어놓은 옵션인데 이제 본 논문이 OPTQ를 가지고 만든 이렇게 포크해서 가져온 거 같다 보니까 이 옵션도 해봤더니 크게 성능이 좋아지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OWQ가 여기 있는 TS가 반영되어서 들어가는 양자이기 때문에라고 간단하게 언급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라인보다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 논문이었던 OPTQ랑 RTN 이런 논문보다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퓨사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퓨사 스코어는 제한되는 양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결과를 이제 스코어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높을수록 좋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OPTQ보다 전부 다 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 된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모델 크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양의 위크 컬럼을 사용했던 이제 사용해서 이제 성능 측정한 것 같고요. 라마 모델에서도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플러스로 하면은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높아서 제가 체크를 해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퍼플렉시티다 퓨샷 스코어에서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같은 성능을 이제 좀 이렇게 논문에서 비교를 하는데요. 먼저 파인 튜닝 이제 Q 로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라가 이제 파인 튜닝 기법 중에 하나고 얘랑 이제 이 WCT를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WCT 베이스 파인 튜닝 GPT-4 기반 분석이라고 해서 논문을 읽어보니까 뭐 80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그거를 GPT-4로 GPT-4에 입력을 넣어주면서 그 값, 그 나올 때 나온 결과의 출력을 비교해서 이렇게 윈, 하이드, 로스트라고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논문에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는 뭐 80개에 대한 질문을 넣었을 때 이 WCT를 이제 썼을 경우가 좀 더 우수함을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R 값은 이제 레이어별로 위크 컬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R 값이 클수록 좀 더 이 Q 로라 대비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 7 빌리언 같은 모델은 이것은 파인튜닝 없이 한 모델이고, 파인튜닝 없이 비교한 모델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WCT 방법을 다양한 PTQ 논문에 비교해봤을 때 파인튜닝 성능 비교 결과도 여기 논문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좀 다 이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퀘이션을 가지고 실험을 측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다이아고널 값이랑 퍼튜베이션의 값을 반영한 값이 이제 퍼플렉시티가 가장 낮은 값이었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OPT 모델이랑 라마 모델에서 둘 다 좋은 성능을 가져서 이 값을 이퀘이션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 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크 컬럼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비트가 커지니까 이거에 대한 레이턴시랑 메모리의 오버헤드를 좀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3.0일일 때의 값이 성능적으로나 레이턴시나 메모리적으로 상당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3비트로 양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3.01 비트로 이렇게 양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LM의 양자화에 있어서 아웃라이어는 여전히 까다로운 요소였고, 이 아웃라이어들이 성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런 아웃라이어를 잘 관리를 해서 양자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제 아웃라이어를 이제 어웨어하게 웨이트를 퀀타이제이션해서 OWQ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이제 OW를 통해서 센시티비티를 통해 위크 컬럼을 정해서 얘를 이제 적은 오버헤드만 가지고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 그리고 파인 튜닝까지도 진행해서 베이스라인보다 어떤 그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는 좀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OWQ가 이제 WCT를 통해서 적은 메모리 오버헤드만 가지고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논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